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로봇 2주식 세계 1위 됩니다. 꼭 사세요. 지금 사면 600% 크게 오를 겁니다. 삼성전자 로봇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1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로봇 2주식 세계 1위 됩니다. 꼭 사세요. 지금 사면 600% 크게 오를 겁니다. 일단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다. 왜? 금리 인상이 12월에는 0.5%로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최종 목표가 4.5% 수준에서 4.75%에서 5.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에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좀 부담이 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종목이라든가 대부분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한테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그래서 앞으로의 이슈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가 가고자 하는 뉴삼성의 핵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로봇 2주식 세계 1위 됩니다. 지금부터 꼭 사세요. 왜? 600% 오를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부회장 한종희 부회장이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뭔 소리냐? 이제 각 집에 뭐 로봇이 있는 게 대단한 거지만 분명히 이제는 한 집마다 무조건 로봇 한 개씩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미래산업 일자리 특별위원회 인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삼성 리서치 내 로봇 센터를 설립해서 핵심 기술 확보를 진행하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의 미래는 마치 로봇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조명희 미래 일자리 특위 위원장과 다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삼성전자 R&D 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유망 성장 사업으로 보고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연구와 개발을 통해 지능형 로봇을 조기 제품화하여 인간의 경험과 능력을 확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수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삼성전자가 보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 산업, 미래 산업은 로봇이다라고 완전히 그냥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산업이야말로 미래 산업의 꽃이다. 세계 로봇 산업은 2030년 1,6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인구 고령화와 삶의 편의성 향상으로 로봇 산업의 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연에서도 실내 리테일 공간 내 서비스 로봇이 서빙을 진행하고, 사실상 로봇이 서빙하는 모습은 최근에 좀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도와주고 보행 자세를 교정해주는 웨어러블 로봇도 이번에 착용을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죠. 웨어러블 로봇으로서 헬스케어 플러스로
보행을 보조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 특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계속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미래 산업은 뭐다? 바로 로봇이다라고 삼성전자, 정부 모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못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은 지금 로봇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 1인 1 로봇이 무조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로봇이 무조건 한 개씩은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삼성전자의 지금 미래는 로봇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한종희 부회장 얘기만 듣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고 승현준 삼성 리서치 사장입니다. 로봇 헬스 AI로 편리한 세상 만들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인공지능, 로보틱스, 헬스케어, IoT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소스를 공유하고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개최된 삼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2022에서 승현준 삼성 리서치 연구소장 사장이 삼성전자의 선행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삼성은 우리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리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로보틱스, AI, 헬스 스택, SR 트랜슬레이트, 타이젠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진공청소기는 객체 인식, 3D 센싱 같은 기술이 집약이 되면서 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가전기기로 진화가 됐고 사람들이 가전제품의 혁신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편리한 가전제품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삼성의 바로 로봇 핸디입니다. 이게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앞으로의 미래 가전제품은 뭐다? 결국에는 전부 다 AI 인공지능 로봇화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 청소기, TV 이 모든 것들이 다 로봇이 되는 거고 이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한종희 부회장의 1가정 1로봇과 이어지는 얘기죠. 이후 로봇파를 조작할 수 있는 코드를 소개하고 연구원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GitHub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보텐디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오늘날 혈압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폐 건강, 신경과학 등의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워치로 디지털 헬스를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의 AI 기술 중에서 삼성 리서치의 웹 번역 서비스는 SR 트랜슬레이트가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AI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타이젠 OS 10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1.0을 시작으로 해서 7.0까지 공개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언급한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로보틱스. 그 중에서도 삼성의 가사 로봇 봇 핸디가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랍니까? 한종희 부회장이 얘기한 게 방금 얘기한 대로 가정 내 1인 1 로봇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승현준 리서치 이 센터 이 사장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은 로보틱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전제품에도 전부 다 로봇이 들어간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의 봇 핸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에는 가전제품이 모두 로봇화 시키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고 그래서 그 가전제품이 로봇화가 돼서 무조건 가정마다 로봇 한 개씩은 들어가겠다라는 게 바로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삼성전자는 로봇의 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누구? 정부도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표원이 2025년까지 로봇 분야 국제표준 5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부가 2025년까지 로봇 분야에서 5종의 국제표준을 제안을 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2 로봇 기술가 표준국제 포럼을 열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포럼에는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물류산업 선진국과
국내로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 로봇기술위원회 워킹그룹 부장을 맡고 있는 오스만 토키 교수는 로봇 활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 지원 로봇의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한 ISO 13482 표준이 다양한 로봇에 대한 안전 평가 방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적으로 로봇이 국제 표준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래서 노르웨이 물류 자동화 기업 오토스토어는 풀필먼트, 이제 우리가 최근에 CJ라든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물류 기업들이 풀필먼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관, 재고 관리, 포장, 배송 전 과정이 모두 대행 서비스 되는 곳을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대부분 로봇이 뭐 물건을 옮기고, 로봇이 물류를 하고, 로봇이 물류를 분리하죠, 대부분.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파킹 로봇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동형 협동 로봇, 신체 착용 로봇, 물류 로봇 등 5종의 국제 표준을 제안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혔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진짜로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5종의 국제 표준이 진짜로 우리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표준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오케이 만드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로봇 기업이라 한다면은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현대도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현대건설에서 건설 현장에 AI 탑재 무인 안전 서비스 로봇이 도입이 됐습니다. 현대에는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기업이 있고요. 그 로봇 기업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팟이라는 로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로봇 개가 이게 스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이 인공지능을 갖춘 무인 안전 서비스 로봇 스팟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 안전관리 무인화에 앞장섭니다. 항상 우리가 이 건설 현장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모르는,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 관리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왜? 만약에 이 안전이 잘못돼서 무너지더라도 로봇은 다시 만들면 되고 고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이 이런 위험한 구간, 사람이 하기에 리스크한 구간에서 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 도입한 스팟은 사족 보행 로봇이고요. 상부에 다양한 센서와 통신 장비 등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탑재가 가능합니다. 험한 길이 많은 건설 현장에서 이동하기 힘든 계단과 좁은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수집 기술을 스팟에 탑재하고 주택, 터널,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실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현장 사진이나 아니면은 기록을 자동화하고요. 영상, 환경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나, 아니면 여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확인을 하고요.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해서 3차원 입체 형상 데이터를 취득을 합니다. 직접 내가 가지 않더라도 스팟이 알아서 그 현장을 3D 스캔을 해온다라는 거죠. QR코드를 활용한 자재 및 장비 관리 자동화, 위험구역 출입 감지 및 경고 송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구역이면 말 그대로 사람이 오면 안 되고 또 사람이 관리해서도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쳐도 되고 나아가서는 부서져도 되는 로봇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옳다라는 겁니다. 로봇이 탑재한 기술로 영상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무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 앉아서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는 굳이 사람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로봇이 알아서 잘 되고 있나 또는 이 지금 공사 지금 이 얼마나 안전하게 되고 있나 안에 어떻게 보면은 엑스레이까지 스캔을 해서 과연 우리 이 들어가는 부품들이 제대로 들어갔나 빼먹진 않았나 나중에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봇은 작업자의 숙련도나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 현장 점검 시 균일한 데이터를 송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공동주택 현장의 공정 및 품질 관리 하루에 최대 2만여 번의 사진 촬영과 비교 및 분석이 필요한데 로봇 운영으로 자동화하면 당연히 인력 절감도 되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제 시스템을 통해 사무실에서 로봇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어 로봇 작동 중 변수가 적다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드림과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연계한 원격 현장 관리 플랫폼을 개발, 현장 외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현대건설이 개발을 하고 로봇개까지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이 중요해지고 자율주행과 같은 기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로봇 기술과 BIM,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이번에 현대건설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진짜 솔직히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도 이제는 현대 로봇인 이 스팟이 이제는 안에 점검도 하고 위험 구간도 가고 촬영도 하고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건설 로봇 또는 이렇게 이제 촬영 로봇 이런 것들은 항상 보던 거죠. 좀 새롭게 도전하는 건 없나요? 라고 한다면 아마존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비밀병기 드론 배송입니다. 이제는 배송을 뭐로 한다? 드론으로. 우리가 차로서 또는 자율주행 배달로서 길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서 배달을 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배송용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드디어 드론 배송을 시작합니다. 약 10년 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처음 공개했던 계획이 이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매출 둔화에 직면한 아마존은 이번 주 1만 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아마존뿐만이 아니죠. 기술 혁신을 통해 핵심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 위기를 적극적인 비용 절감으로 돌파하려는 아마존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테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기도 하고요.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을 올해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창업자가 이 드론 배송을 처음 발표한 지는 거의 10년 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드론 배송 프로그램 이름은 프라임 에어입니다. 켈시 핸드릭슨 프라임 에어 드론 프로그램 선임 매니저는 이번 배송용 드론 MK27-2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냥 배송용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캘리포니아주 록퍼드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할 것이라 강조를 했고요. 드론 직경은 약 5.5피트, 약 1.68m, 무게는 약 36.3kg로 성인의 키와 비슷하고 몸무게는 약 초등학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 2.5kg 미만의 신발 상자 크기의 상자를 넣고 배송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구멍에다가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의 박스를 넣은 다음에 얘가 가서 떨어뜨리고 오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자를 드론의 뒤쪽에 싣고 6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 수직으로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의 육각형 모양의 몸체가 날개 역할을 해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왕복 12km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왕복 12km면은 아마 6km를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배상할 곳에 도착을 하면은 수직으로 하강해 아래에 장애물이 없는지 적외선으로 파악을 하고 배송 상자를 약 3.7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깨지는 물건 당연히 배송 못하겠죠. 완전 자율주행으로 비행을 하고 다른 비행물체를 만나면 주변으로 우회해서 알아서 날아가고 아래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상자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강아지라든가 반려동물이라든가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른데 떨어뜨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드론이고 육각형이죠. 그리고 이 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 드론이 배송할 수 있는 물건은 수천 개 수준이다.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작은 거죠. 크기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왜냐하면 3.7m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떨어뜨려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면 뭐 굳이 뭐하러 배송합니까? 그리고 아마존이 팔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품군에 비하면 너무 작은 비율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제품이 배송될 때 모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포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첫 테스트를 시작하고 2016년 단일 드론 배송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2020년 8월 미국 연방 항공국 아마존의 드론 운영을 승인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좀 시작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차기 드론 모델인 MK30도 공개를 했습니다. 소음도 적고 가성비도 좋다. 비 맞아도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신 로봇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웨스트 보로에 있는 아마존 로보틱스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열린 로봇 컨퍼런스에서 딜리버링 더 퓨처를 공개를 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크기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분리할 수 있는 로봇팔 스페로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스페로고요. 얘가 이제 알아서 물건들을 분류하고 알아서 갖다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페로는 컴퓨터 비전과 AI를 활용해서 배송할 제품을 집어서 상자에 넣고 알아서 분리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물류를 옮기는 로봇 중 하나라고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사람이 분류하지 않고 로봇이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 산업의 모든 이 지금 경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로봇으로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배달도 드론 로봇, 그 다음에 물류도 로봇,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이 다 로봇 자동화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러스로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이죠. 어딥니까? 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로봇 사업을 강화를 해서 비로보틱스를 출범을 시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진짜 로봇 사업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배달의 민족에서 사용하는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서빙 로봇입니다. 배달의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서빙 로봇 사업 부문을 별도로 독립법인으로 분사해 사업 확장에 나아갑니다. 서빙 로봇 사업에 공을 들이던 배달의 민족이 빠르고 과감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새 회사 이름은 비로보틱스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출범을 하고요. 2023년 2월 1일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최근에 많이 봤던 실내 자율주행형 서빙 로봇 딜리플레이트의 사업, 개발, 마케팅을 총괄해 왔고요. 그래서 렌탈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 1200대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의 고도화와 외식업장 내 서빙 로봇 보급 확대에 나서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해외 진출이나 기대감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달의 민족도 이제는 뭐다? 로봇을 별도로 자회사로 분리해서 사업 확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배달의 민족도 이 로봇 자회사를 따로 분사해서 확장을 해 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율 이행, 자율 이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드론이든 뭐 서빙 로봇이든 뭐든 간에 얼마나 기대감이 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율 이동 로봇 AMR에 대한 혁신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인터액트 애널리스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무인 운반차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포함한 모바일 로봇 사상 최초로 1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적절한 압력으로 물품을 다루면서 피킹 포장 작업을 돕는 모바일 암과 작업자가 위치한 곳까지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P2G 로봇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자상 거래가 엄청 늘어나면서 로봇의 자동화, 이 산업의 자동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바일 로봇 출하량 증가율을 본다고 했을 때 어마무시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암이 거의 200%가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바일 로봇 시장은 물류, 특히 전자상거래 수요에 크게 좌우되는 영향을 보이고 있고요. 의류와 식료품 분야를 제외한 모든 소매업 영역에서 큰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보면은 최근에 2021년에 일반 상품 소매점에서 22,000대 이상의 모바일 로봇이 출하가 됐고 주문량 면에서는 근접한 부분이 약 15,000대 이상 자동차 제조였습니다. 근데 2025년에는 범용 상품 부문의 출하량이 15만 4천 대를 넘어 2021년 대비해서 약 600% 증가한다라고 이미 계획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로봇 산업이 앞으로 최소 600%, 많게는 1000%, 10배 이상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 웬만한 소매업 또는 웬만한 생산, 웬만한 물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물류 기업들이 자동화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던 것은 고객과의 계약 기간이 짧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 지점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바일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ML, 자율 이동 로봇은 그간 비교적 고임금 국가에서 주로 도입이 됐습니다. 왜? 사람보다 로봇이 싸니까. 근데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면서 저임금 국가 시장에서도 도입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비중은 확대될 거란 전망에 글로벌 곳곳에서 새로운 물류센터가 설립이 되고 AML 자율 이동 로봇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인터랙트 애널리시스는 2025년 모바일 로봇의 글로벌 로봇 시장 침투율은 30%를 상회할 것이고 자율 이동 로봇 AML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물류센터 자동화를 둘러싼 로봇 서비스 공급 경쟁도 다양한 측면에서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자율 이동 로봇 AMR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이 최소 몇 배, 지금부터 600% 이상은 성장한다라고 이미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아마존, 뭐 배달의 민족 할 거 없이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60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율 이동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로봇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JVM입니다. 한미약품 밑에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JVM이라는 로봇팔 적용 차세대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JVM이 다관절 협동 로봇팔이 적용된 차세대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이죠. 독자 개발한 차세대 조제 자동화 시스템인 매니스는 다관절 협동 로봇팔이 캐니스터 교환을 하면서 기존의 의약품 자동 조제 시스템보다 조제 속도를 2배 이상 높여 분당 120호 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다? 약국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약을 조제하고 로봇이 약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어디다? 한미사이언스의 이 계열사 중 하나인 JV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VM 하나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로봇에서 빠질 수 없는 게 RS 오토메이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이번에 급등이 나왔던 에브리봇까지 해서 세 종목, 네 종목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VM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흐름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보티즈도 지금 보시면 급등 이후에 한 번도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에브리 보십니다. 이번에 한종희 부회장이 1가정 1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후 눌림목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 JVM, RS 오토메이션, 로보티즈, 에브리봇 관심을 가져보자. 삼성전자, 아마존,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현대 모두가 집중하고 있고 지금부터 600%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로봇, 그다음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에서 접속하면은 내가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냐? 절대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요.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니 로봇이랑 아까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시면 저희 실전 매매 자료부터 해서 자율주행 로봇 UAM까지 자료집 무료로 올랐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1월 18일, 17일, 16일, 15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꼭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그 다음에 관련주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소 이슈가 있었네. 그럼 왜 수소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거든요. 매일매일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리니까 다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